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아짜했습니다. 인천공항 바닥은 차가웠어요. 임신 8개월 배를 움켜쥔 채 주저앉았어요. 숨을 삼켰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2달째 연락 끊긴 남자를 찾아 도쿄에서 편도 티켓 한 장만 쥐고 왔습니다. 돌아갈 도쿄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명함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단 하나의 흔적이요. 2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 그 사람을 저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찾으러 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안내방송 소리에 뱃속 아이가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때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전화를 받으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도쿄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최연소 교수였습니다. 35의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죠. 명예도 실력도 존경도 모두 가졌습니다. 제 진료실 문패에는 환자들이 남긴 감사 편지가 가득했고 학회에서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환자를 볼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제 삶은 회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부러워했죠.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요. 저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가정의학 세미나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야사카 교수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아니, 일본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종류의 미소였어요. 의례적이지 않았고 형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는 자연스럽게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식당에서 우리는 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환자 케이스, 치료법, 의료윤리. 하지만 점점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족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꿈과 좌절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교수님은 왜 의사가 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제 커리어만 궁금해했지 제 마음은 묻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원하셨으니까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부모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교수님.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날이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제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우는 일주일간 도쿄에 머물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도쿨 거리를 걸었고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제게 서울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로시장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세요. 손맛이 정말 좋거든요. 언젠가 교수님도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관계가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보내던 날 재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 씨, 다시 올게요. 꼭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별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재우에게서 온 건지 확인하려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는 매일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진료 어땠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도쿄 날씨는 어때요? 사소한 메시지들이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통화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리 씨,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시간에 쫓기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게 관심이 없어진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동안에도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빨리 마음을 연 걸까?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던 걸까?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왔어요. 두통도 심했고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감정 기복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진을 부탁했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유리, 축하해.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10주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임신.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확실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확실해. 아기 심장 소리도 들려. 건강해 보여. 동료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재우의 아이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가 제 뱃속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지?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병원은요? 그리고 재우는요? 연락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배는 불러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재우.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야사카 겐지. 제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었죠. 평생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고개도 들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뭐라고? 임신 10주예요. 아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은 했느냐? 아니요. 연락은 되느냐? 지금은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셨어요. 당장 지워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하야사카 가문의 딸이 미혼모가 될 순 없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병원에서 내 위치가 어떤지 아느냐? 모든 걸 망칠 셈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은 망신을 당한다. 너도 나도 모두 다 끝이야. 당장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아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뭐? 이 아이는 제 생명이에요. 지울 수 없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유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연락도 안 되는 남자의 아이를 혼자 낳겠다고.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좋다. 그럼 나가라.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다시는 하야사카라는 성을 쓰지 마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리 교수,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사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무슨 사정인데? 말해봐.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학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요. 유리 교수, 자네 정신이 있나? 미혼모가 되면 이 병원에서 어떻게 교수직을 유지하겠어?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겠어? 병원 이미지는 어떻게 하고?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명예, 이미지, 체면.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학과장실을 나왔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명예로운 직함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이제 남은 건 제 몸 하나와 뱃속의 아이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줬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낸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주변 임산부들은 모두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왔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자꾸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혼자네. 남편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시선들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재우의 연락처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됐을 때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 날씬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붓고 피곤하고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어.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산이 코앞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출산 준비물 목록을 줬고 산후조리원 예약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사직하고 나서 수입이 끊겼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생활했지만 그것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생활비, 집세,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룸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처럼 혼자서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문득 재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로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세요. 구로시장, 서울, 한국. 그때였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외국에 간다고요? 게다가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찾으러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우의 어머니를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편도 티켓. 돌아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정신인 걸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쿄에 남아있어 봤자 저는 혼자였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어도 한국에는 재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재우가 없더라도 재우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요.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산모 수첩, 그리고 재우가 남긴 명함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빠 찾으러 가는 거야. 무섭지?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재우,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긴 비행이 힘들었습니다. 배도 무거웠고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나라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잡아야 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구로구 근처의 작은 숙소였습니다. 재우의 어머니가 계신 구로시장과 가까운 곳이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구로구요. 제 한국어는 서툴렀습니다. 재우에게 배운 몇 마디가 전부였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게 빨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요. 일본에서 왔어요? 네. 배가 많이 불렀네.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는 제 배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여행 가방을 열지도 못하고 그대로 누웠습니다. 재우, 당신 어디 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구로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재우가 말했던 칼국수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주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칼국수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장 이름만 알고 가게 이름도 위치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직접 가서 찾아봐야죠.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구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 옷 가게. 온갖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칼국수집을 찾아서요. 한 집, 두 집, 세 집. 골목을 돌며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칼국수를 파는 집이 여러 곳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집이 재우 어머니의 가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용기를 내어 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재우라는 사람 아세요? 의사예요. 어머니가 이 근처에서 칼국수집을 몰라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가게에도 물어봤습니다. 이재우? 모르는데요. 칼국수집이 여기 몇 군데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내내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배도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어지러웠습니다. 밥을 먹어야겠다. 작은 칼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칼국수 한 그릇이요. 네. 잠시 후 뜨끈한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외로워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옆에 앉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일본이요. 혼자 왔어요? 네. 배가 많이 불렀네. 남편은?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찾고 있어요. 찾고 있다고. 저는 재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것, 연락이 끊긴 것, 임신한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온 것까지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안 됐네. 근데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찾으려고? 구로시장에 칼국수집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시장에 칼국수집이 몇 군데나 되는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요. 꼭 찾아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내요. 뭐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칼국수를 다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재우를 몰랐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도 아팠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못 찾으면 어떡하지? 돈도 얼마 없는데. 출산은 어떻게 하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배가 많이 불렀는데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구를? 저는 또다시 재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이재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아세요?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김말순 시집 아들 아니에요? 김말순? 그 이름이 귀에 박혔습니다.
재우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김말순 씨요. 아, 그럼 알죠. 여기서 칼국수집 하는 분이에요. 저쪽 골목 안쪽에 있어요. 할머니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조심해서 가요. 저는 할머니가 가리킨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달리려고 했지만 배가 무거워서 빨리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순 칼국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재우 어머니의 가게였어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재우 어머니는 절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자 작은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4-5개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 한 여성이 국물을 끓이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그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뭐 드릴까요? 혹시 김말순 씨세요? 제 질문에 그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라고 해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김말순 씨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혹시 이재우 씨 아세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우를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 도쿄에서 재우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말순 씨는 주방에서 나오셨어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또 재우가 일본 갔다 온 뒤로 이상한 사람들이 몇 번 찾아왔어요. 돈 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무슨 계약 문제로 온 사람도 있고 다 사기꾼들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또 무슨 꿍꿍이야? 김말순 씨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셨어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우 씨를 찾고 싶어서. 찾아서 뭐 하게요? 돈 달라고? 아니면 책임지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말순 씨는 제 배를 보셨어요. 뭐라고요? 재우 씨의 아이예요. 8개월 됐어요. 김말순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요? 그래요. 어떻게 내 아들 아이라는 걸 증명할 건데요? 그냥 와서 임신했다고 하면 다 믿어줘야 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쿄에서 재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말순 씨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재우네. 네. 그래서 왜 온 거예요? 뭘 원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재우 씨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김말순 씨는 사진을 돌려주셨습니다. 재우는 없어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해외 어디론가 갔어요. 의료봉사인가 뭔가.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그것도 몰라요.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년이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나한테 왜 물어봐요? 김말순 씨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요. 여기 올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김말순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등을 돌리신 채로 말씀하셨어요. 재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혼자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어요.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죄송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졌어요. 골목에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재우는 없고 어머니는 저를 거부하고 이제 정말 혼자인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고개를 들었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였어요. 괜찮아요. 말순이 집에 갔다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말순이가 좀 까칠하거든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일단 일어나요. 여기 앉아 있으면 감기 걸려요. 고맙습니다. 어디 묵는 데 있어요? 게스트하우스요. 혼자? 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불쌍하네. 일단 오늘은 가서 쉬어요. 내일 다시 와봐요. 말순이도 마음이 풀릴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그 사람 마음은 따뜻해요. 그냥 놀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재우, 당신 정말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저 혼자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말순 칼국수 앞에 섰어요. 어제처럼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또 왔어요? 김말순 씨가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제발 재우 씨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소식만 들을 수 있으면 돼요. 김말순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앉아요. 네? 앉으라고요. 배부른 사람이 서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잠시 후 칼국수 한 그릇을 가져오셨습니다.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재우 아이를 베고 있는데 굶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제 먹었던 다른 집 칼국수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재우도 이 국수 좋아했는데. 김말순 씨는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올 거예요? 네. 괜찮다면요.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거저 밥은 없어요. 일 좀 도와요. 설거지라도 하고.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칼국수 집으로 갔어요.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힘들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김말순 씨는 처음엔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김치는? 매운 건 조금 힘들지만 먹을 수 있어요. 재우도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김말순 씨는 재우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의대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럼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고. 김말순 씨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드셨죠? 힘들었죠. 하지만 재우 때문에 버텼어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저는 김말순 씨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서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재호 씨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만났을 때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평생 그런 사람 처음 만났어요. 김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탈이죠. 왜요? 남 걱정만 하고 자기 걱정은 안 해요. 해외 의료 봉사도 그래서 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멋진 사람이네요. 멋지긴요. 걱정만 돼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지만 낮에는 칼국수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장 상인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며느리네. 배가 많이 불렀네. 조심해야 해. 말순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봐.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어요.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말순 씨가 말씀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 돈 많이 나가죠? 조금요. 우리 집 방 하나 비어 있어요. 거기서 지내요. 정말요? 그래요. 어차피 혼자 쓰기엔 넓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손주 낳으면 그때 하고. 김말순 씨는 웃으셨어요. 그날 저는 김말순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김말순 씨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산모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우리 손주 건강해야지. 김말순 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쿄에서는 아무도 제 배를 쓰다듬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정말 고마워요. 김말순 씨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재우가 돌아오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재우가 돌아올 거라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3달이 지났습니다. 제 배는 이제 정말 무거워졌어요. 출산 예정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기 건강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김말순 씨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 가족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말순 씨였어요. 여보세요? 유리 씨, 빨리 와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재우한테 연락 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래요. 빨리 와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말순 씨가 핸드폰을 들고 계셨어요. 여기 재우예요. 저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재우의 목소리였습니다. 3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재우 씨. 누구세요? 저. 유리예요. 하야사카 유리.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 네. 저예요. 지금. 어디예요? 서울이요. 어머니 집에 있어요. 뭐라고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우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유리 씨, 저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긴급 의료 봉사 나와 있어요.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지역이었어요. 이제야 겨우 연락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 돌아와요? 일주일 후요. 일주일 후면 한국 들어가요. 정말요? 네. 꼭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리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김말순 씨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저는 김말순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재우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칼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재우가 서 있었습니다. 거친 훈련복을 입은 채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얼굴은 까맣게 탔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모습이었어요. 재우 씨. 재우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봤어요. 유리.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재우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이? 네. 우리 아이예요. 재우는 울었습니다. 어른이 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고마워요. 혼자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울었습니다. 김말순 씨도 우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우는 제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어요. 말레이시아 오지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했어요. 거기는 전기도 없고 통신도 안 됐어요.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유리 씨 생각이 더 힘들었어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재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재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언제든 입원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김말순 씨, 재우와 함께 아기용품을 준비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좋아요. 하나? 네. 일본과 한국을 잇는 첫 번째 아이니까요. 재우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예쁜 이름이네요. 그때였습니다. 칼국수집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나이든 일본인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하야사카 겐지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서울까지 찾아온 거예요. 유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찾는데 오래 걸렸다.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몰랐거든. 왜 오셨어요? 널 데려가러 왔다.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유리, 내가 여기서 뭘 하겠느냐? 아이 낳고 어떻게 살 건데? 여기서 살 거예요. 재우 씨와 함께요. 재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우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자네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군.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책임질 수 있나? 네. 유리 씨와 아이,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로 책임지지? 돈이라도 있나? 집은? 안정적인 직장은?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재우 씨는 훌륭한 의사예요. 저보다 훨씬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하다고? 유리, 내가 도쿄에서 무엇을 버렸는지 알기나 하느냐? 최연소 교수 자리, 명예, 모든 걸 다 버렸어. 이 남자 때문에.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후회할 거다. 후회 안 해요. 지켜보자. 얼마나 버티나. 아버지는 돌아서셨어요. 하지만 문을 나가기 직전 멈추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연락해라. 손주 얼굴은 봐야겠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말순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아요. 아버지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럴까요? 그럼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려요. 재우도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잘 살자. 꼭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재우 씨, 아파요. 유리 씨, 재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통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해요. 엄마, 재우는 김말순 씨를 깨웠어요. 우리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힘내요, 유리 씨. 조금만 더. 재우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알아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만날 수 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힘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나왔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맑은 울음소리였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제 아이였어요. 하나야. 저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마워.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재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응, 정말 예쁘지. 분만실 밖에서는 김말순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때요? 아기는? 건강해요. 여자아이예요. 오, 손녀구나. 보고 싶어. 잠시 후 김말순 씨도 아기를 보셨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할미가 왔다, 하나야.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어요. 시장 상인들, 게스트하우스 할머니, 칼국수집 단골 손님들까지요. 축하해요. 아기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키우세요.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손주 보러 왔다. 아버지는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아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으셨어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셨습니다. 예쁘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진 게 보였어요. 유리, 내 아버지, 잘 키워라. 네. 그리고 아버지는 잠깐 멈추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다. 아버지, 아버지로서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아버지가 지금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계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스킨십이었어요.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 소원이다. 네. 행복할게요. 그날 저는 모든 게 해결됐다고 느꼈습니다. 재우도 있고 하나도 있고 김말순 씨도 있고 아버지도 화해했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퇴원 후 저는 김말순 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를 김말순 씨가 도와주셨어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기 목욕은 이렇게 해요. 수유할 때는 이렇게 안아야 해요. 기저귀는 자주 갈아줘야 해요.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에게 김말순 씨는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 네.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말순 씨는 웃으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재우와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어요. 구로시장 작은 식당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였습니다. 아버지도 참석하셨어요. 행복해라. 네, 아버지.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재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키스를 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는 김말순 씨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보건소에서 외국인 산모 상담사로 일하게 됐어요. 한국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힘들죠? 네. 외로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혼자 한국에 와서 겪었던 일, 김말순 씨를 만난 일, 아이를 낳은 일, 그리고 행복을 찾은 일까지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도쿄에서 교수로 일할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김말순 씨의 칼국수집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일본식 튀김 우동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일본 음식이에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좋아해줬어요. 칼국수집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구로시장에 맛있는 집 있대. 일본 며느리가 만든 우동이 진짜 맛있대요. 입소문이 났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가게도 확장했습니다. 테이블도 늘리고 직원도 고용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김말순 씨는 여전히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재우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했으니까요. 하나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돌이 됐을 때 큰 잔치를 열었어요. 시장 상인들, 보건소 동료들, 재우의 병원 동료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야, 뭐 잡을까? 돌잡이 상에는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기어가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오, 의사 되겠네. 모두가 웃었어요. 재우는 뿌듯한 얼굴로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대단한데? 닮은 거예요. 저는 재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리 씨 행복해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김말순 씨도 웃으셨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네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이제 5살이 됐어요.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하나가 그린 그림에는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하나. 예쁘다, 하나야. 할머니도 있어. 그래, 할머니도 있네. 김말순 씨는 하나를 무척 아꼈습니다. 할미 손주, 이리 와봐. 할머니. 하나는 김말순 씨에게 달려갔어요. 오늘 뭐 먹을래? 칼국수. 역시 우리 손주네. 칼국수집은 이제 구로구에서 제법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여기 일본식 우동 맛있다며? 한국 칼국수도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일본 사람이래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건소에서 일했어요. 외국인 산모들을 돕는 일이 제 소명이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들의 미소를 보면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리 나다. 네, 아버지. 하나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방학 때 도쿄로 놀러 와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네, 그럴게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자주 통화하고 명절마다 서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여름 방학 때 우리 가족은 도쿄로 갔습니다. 하나야,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와, 높은 건물 많아. 하나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달려갔어요. 오, 우리 하나.
많이 컸네. 아버지는 하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예전에 차갑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할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래, 잘 지낸다. 너희들 덕분에 할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요? 손주 선물 사러 다니는 일.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도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하나가 말했어요. 엄마, 집에 왔어. 그래, 집에 왔네. 서울이 제 집이 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뿌리를 내린 곳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말순 씨가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밥 먹어요. 네, 어머니.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요. 도쿄에서의 외로움, 재우와의 만남, 임신, 혼자 한국에 온 것, 김말순 씨를 만난 것, 하나를 낳은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외로웠던 순간도 모두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밤에 하나를 재우며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응. 옛날 옛적에 외로운 엄마가 있었어. 그 엄마는 혼자였어. 하지만 용기를 내서 먼 나라로 갔지. 거기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을 찾았고 예쁜 딸도 낳았어. 그게 나야? 응, 바로 너야. 그럼 엄마 이제 외롭지 않아? 응, 전혀 외롭지 않아.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는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벽했던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사랑을 알게 됐고 진짜 행복을 느꼈으니까요. 서울은 제게 모든 걸 줬습니다. 사랑, 가족,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요.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완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긴 그곳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재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리 씨, 뭐 생각해요? 행복하다고 생각 중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요.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뭐야? 우리 엄마 작문이야. 종이를 펼쳐보니 하나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일본에서 왔어요. 할머니 말로는 엄마가 나를 베고 혼자 한국에 왔대요. 정말 용감한 엄마예요. 엄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일해요. 외국에서 온 엄마들을 도와줘요. 엄마는 따뜻하고 착해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야. 왜 울어, 엄마? 행복해서 그래. 하나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응, 알아. 고마워, 하나야. 칼국수집은 이제 구로구를 넘어 서울 전체에서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어요. 이 집이 그 유명한 말순 칼국수네. 일본식 우동도 맛있다며? 사장님이 국제 결혼한 분이래요. 손님들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가족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니까요. 재우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재우 선생님, 환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요? 네, 따뜻하게 대해주신대요. 재우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환자들에게, 가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예요. 김말순 씨는 이제 할머니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할미, 오래오래 살아야 해요. 하나가 말하면 김말순 씨는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 장가 갈 때까지 살아야지. 장가는 무슨 아직 어린데. 어려? 벌써 이렇게 컸는데. 가족의 대화는 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에서 새로운 산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저는 일본에서 왔고요. 선생님도 외국인이세요? 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와, 적응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이곳이 집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집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완벽함을 버리고 불완전함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진짜 삶을 살게 됐어요. 서울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구로시장은 저에게 집을 줬어요. 김말순 씨는 저에게 어머니가 돼줬고요. 재우는 저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삶의 이유를 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용기를 내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게 진짜 삶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오늘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옆에서 재우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이 사람 얼굴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고마워요, 재우 씨.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도쿄의 어느 병원에서 여전히 감정 없는 삶을 살고 있었겠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말순 씨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유리도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따라 일찍 눈이 떠졌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김말순 씨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고마워요. 김말순 씨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문득 생각났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요. 어머니가 저를 거부했을 때요. 아이고, 그때 이야기는 왜 꺼내. 하지만 결국 받아주셨잖아요. 낯선 외국인 여자를, 임신한 며느리를요. 김말순 씨는 국자를 내려놓으셨어요. 유리야. 네. 나도 고마워. 재우한테 좋은 아내가 돼줘서 하나 같은 예쁜 손주 낳아줘서. 어머니. 처음엔 솔직히 두려웠어.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게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 김말순 씨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유리 너는 진짜 우리 딸이 됐어.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완전히 한 가족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 아침부터 왜 울어? 우리는 웃었어요.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응, 하나야. 잘 잤어? 응. 배고파. 하나는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구나. 하나가 없었다면 저는 한국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재우를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런 행복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뭐 해? 글쎄, 엄마 일 끝나면 데리러 갈게. 진짜? 야호!
하나는 기뻐하며 방방 뛰었어요.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하게 키울게, 하나야. 엄마가 받은 사랑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게. 아침 식사를 하며 재우가 말했습니다. 유리 씨, 다음 주에 병원에서 학술대회 가는데 같이 갈래요? 어디요? 부산이요.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하나는요? 엄마가 봐주신대요. 김말순 씨가 끼어드셨어요. 그래, 내가 볼게. 너희 둘이 다녀와.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하지만 괜찮아. 할미가 손주랑 재밌게 놀 거야. 그렇지, 하나? 응. 할머니랑 칼국수 만들 거야. 저는 재우를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갈까요? 네, 가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재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해야겠어. 이 사람 없이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재우는 제 전부예요. 남편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보건소로 가는 길에 구로시장을 지나쳤어요. 벌써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 출근해요? 네, 다녀올게요. 하나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인사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이 시장 사람들, 이 골목, 이 모든 게 제게는 가족 같아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제게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알아봐요. 말순이네 며느리, 재우 아내, 하나 엄마로요.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몇 명의 외국인 산모들이 상담 예약을 했어요. 첫 번째 상담자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녀는 울먹였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겪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한국어도 서툴렀고 한국 문화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 집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마음을 받아줬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한국은 제게 모든 걸 줬습니다. 가족, 사랑, 일, 꿈, 그리고 미래까지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저는 방황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환대해 줬어요. 김말순 씨, 시장 상인들, 게스트하우스 할머니, 보건소 동료들. 모두가 제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이 나라의 정이 저를 살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유리 씨, 주말에 뭐 해요? 하나랑 놀이공원 갈 거예요. 좋겠다. 가족끼리 시간 보내는 거. 선생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세요.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커서 이제 엄마랑 안 놀려고 해요. 모두가 웃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이런 게 좋았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도쿄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교수로서의 체면, 명예, 실적.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유리로 살 수 있어요. 하나의 엄마, 재우의 아내, 외국인 산모 상담사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요. 퇴근 후 하나 학교로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하나가 친구들과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하나야. 하나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 재밌었어? 응.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어떤 그림?
우리 가족이랑 할머니. 하나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하나. 예쁘다 하나야. 선생님이 최고라고 했어. 하나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하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살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래서 아빠 있는 곳으로 온 거야. 그럼 엄마 친구들은? 일본에 있는 친구들? 응. 친구들은 일본에 있지. 안 보고 싶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그리워요. 도쿄의 친구들, 동료들, 익숙했던 거리들이요. 하지만 말이죠. 보고 싶긴 한데 여기가 더 좋아. 왜? 하나가 있으니까.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다 여기 있잖아. 하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엄마가 여기 있어서 좋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후회 없어요. 집에 도착하자 김말순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왔어요? 손 씻고 밥 먹어. 네, 어머니. 재우도 곧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밥과 국, 김치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하나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재우는 병원 이야기를 했고요. 김말순 씨는 칼국수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밤에 하나를 재우고 재우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씨. 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재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유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여기 와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재우 씨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2번째 고향이 됐어요. 아니, 이제는 진짜 고향이에요. 미래가 기대돼요. 하나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재우와 저는 어떻게 늙어갈지, 우리 가족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요. 꿈도 있어요. 언젠가는 더 많은 외국인 산모들을 도울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낯선 땅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여성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칼국수집도 더 키워서 일본과 한국의 음식 문화를 섞은 특별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김말순 씨, 재우 하나, 시장 상인들, 보건소 동료들, 그리고 저를 받아준 모든 한국 사람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이 저를 품어줘서요. 낯선 외국인을, 임신한 미혼모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줘서요. 한국은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사랑할 기회, 행복해질 기회를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용기를 냈고 도전했고 버텼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외로운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하나에게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재우에게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김말순 씨에게 좋은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 아름다운 나라에 보답할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저처럼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사랑을 주고받으며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유리는 좋은 사람이었어.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걸로 충분해요. 재우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하나의 웃는 얼굴, 김말순 씨의 따뜻한 아침 식사, 재우의 다정한 인사, 보건소에서 만날 산모들, 그리고 구로시장 상인들의 반가운 목소리가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소중해요. 이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에, 이 땅에, 이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여러분이 제게 행복을 줬어요.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딸 하나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용기를 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요. 사랑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잘 자요, 서울. 잘 자요, 우리 가족. 잘 자요, 대한민국.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왜냐하면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 한국이 있으니까요. 저는 하야사카 유리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아내이자 한국인의 엄마예요. 이게 바로 저 유리예요.